일목균형표를 바탕으로 시장의 흐름을 분석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동웅 와우넷 파트너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 한 주 쉬고 이렇게 뵙게 됐습니다. 네. 최근 시장 흐름부터 좀 짚어봐야 될 텐데요. 네. 어떤 이슈에 또 주목을 하면서 시장 분석을 하셨는지요? 네. 예, 제가 지난주 출연을 안 했더니 네. 일목연구소 사무실로 전화를 많이 하셨는데요. 아마 첫 주만 다른 또 우리 애널리스트 분이 분석을 네. 하시기 때문에 저는 첫 주만 빠지고 현재까지는 나오고 있습니다. 예, 우선 그 코스닥이 좀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스피인데 일단 코스피를 먼저 보고 그다음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잠깐 제가 복기를 좀 하겠습니다. 네. 예, 일봉을 먼저 보면서 차트로 설명을 드리죠. 예, 제가 나온 지 이제 한 달 정도 조금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복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균형표에서 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매도와 매수세의 균형이라는 그런 의미를 좀 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매도 매수의 균형점이 곧 내려가다가 더 이상 하락하지 않는 바닥, 올라가다가 더 이상 못 올라가는 상투, 이걸 의미를 하고요. 우리의 투자는 하나의 균형점에서 그 다음 균형점까지 전이되는 과정에 대한 참여가 되죠. 그래서 내려가다가 매도세가 강하다가 바닥을 찍고 올라가고 하는데 하나의 균형점에서 그 다음 행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는 이제 상승과 하락을 이렇게 점치거나 따라갑니다. 따라가는데 제가 일전에 사실 하루 어긋나긴 했습니다만 1월 15일부터 이제 장이 올라갈 것이다. 올라가면 한 9일은 간다. 그다음에 1월 28일이 변곡점이고 1월 28일 이 당시에는 나와서 제가 이제 지수가 2월 4일 변곡점을 두고 들어눕는다 그랬고요. 질문을 주셨죠. 들어눕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 그래서 올라가도 내려가도 크게 움직이지를 못하고 네. 흘러간다 했는데 실제로 보시면 이 구간 동안 특히 선물하시는 분들은 아주 거의 정말 애먹는 구간이었습니다. 1월 23일 이후 지수가 거의 253포인트대에 가두리를 쳐버리면서 애를 먹이다가 2월 4일부터 지금 주가가 빠지고 있습니다. 근데 크게 빠지는 것도 물론 아니죠. 자, 코스피 기준입니다. 그러다가 어제 이렇게 이제 반등을 살짝 시켜놨는데 자, 여기 이제 이후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걸려 있는데 여기 지금 11, 12에 또 그러니까 주간 단위로 변곡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금 지나가면서 올라가면 좀 다행이고요. 만약에 이 부분에서 좀 약해지면 그 다음 변곡점 그러니까 균형점까지 시세가 약세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 일단 이렇게 말씀을 먼저 드려놓고요. 네. 차트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과 주봉의 위치가 전혀 좀 다릅니다. 예, 그동안 계속 하락을 보였기 때문에 주봉은 아무래도 아직은 하락 채널 속에 있고요. 예, 1970에서 80선 사이에 아주 두터운 저항을 머리에 이고 있는 상태에서 상승 전환형이 아직은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일봉을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그 이평선이나 일목의 괴선법으로 보자면 상당히 좋은 그림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전환선과 기준선이 호전이 되었고요. 그러니까 초단기와 단기가 호전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후행스핀이라고 하는 이 지표도 지금 호전이 되어 있습니다. 호전이라는 말은 이평선에서 따지면 골든 크로스가 나왔다는 이야기죠. 그다음에 구름대 위를 돌파를 한 다음에 여기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가 1935포인트입니다. 21선이 1935포인트 자리이고요. 이걸 이제 그제 지지를 했거든요. 했는데 여기 보시면 1월 7일 저점으로부터 어제가 26일이 통과하고요. 네. 지난번에 내려올 때 보면 27일 만에 정확히 돌아갔죠. 오늘이 27일이 지나가니까 지수가 뭔가 올라가기 쉬운 구조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일봉 단위로 보자면 오늘 내일 사이에 올려주면 뭔가 이게 좀 더 개선이 되면서 좋아지는구나라고 이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고요. 그래도 이제 1970, 80 넘기 전까지는 주봉이 누르고 있는데 네. 이 위치에서 그렇게 올라가야 할 자리에서 못 올라가 버린다. 35가 어떤 이유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탈이 된다고 하면 시장은 여러분 이건 올라갈 의사가 없다라고 네. 보고 우리는 계속 약세 쪽으로 봐야 되고요. 네. 여기 이제 그 방금도 앞 보도가 나왔습니다만은 이제 그리스 문제가 일부 타결 같기도 하고 아직 확정이 안 되고 있고요. 오늘 이제 이후 정상회담이 있으니까 아마 거기서 나오는 결론에 따라서 사실 좀 좌지우지될 수 있는 문제라서 네. 제가 단언적으로 여기서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간다 내려간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겠는데 네. 하여튼 이런 구조 속에서 중기 저항과 단기 지지 속에서 지금 네. 묘한 자리에 와 있기 때문에 하루 이틀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확인 매매를 좀 해야 되겠다. 일단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스 이슈 분명 들여다봐야 될 필요도 있겠지만요. 오늘과 네. 내일 상승 전환, 코스피 상승 전환이 없으면 좀 약세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말씀 해주셨고요. 네. 자, 이번엔 코스닥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전일 강하게 이제 또 올라오는 모습 보였거든요. 예. 일목균형표상으로는 어떻게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까? 예, 코스닥이 상대적 강세가 지속되어 왔죠. 그러다가 갑자기 이번 주 들어서 하락을 보였는데 그동안 그림을 많이 가져왔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을 못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생소하시겠지만 이건 좀 꼼꼼히 한번 말씀드릴게요.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자, 시장 수많은 변수 속에서 움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리듬들이 있어요. 12월 18일에서부터 보면 이번 고점까지가 34일을 올랐고요. 양편 느낌. 직전 고점에서 보면 42일을 갔는데 33과 42는 일목의 기본 수치입니다. 여러분. 제가 유가 분석해 드릴 때 주봉상 고점으로부터 33주가 떨어지는 자리 44, 42달러 대에서는 뭔가 바닥을 만들 가능성. 그래서 지금 54달러대까지 올랐다가 지금 주춤거리고 있죠. 그죠? 그런 경우를 보시듯이 뭔가 이게 리듬이 있나 봐요. 그런데 주봉을 한번 보시죠. 작년 6월 바닥과 8월 바닥에서 올라올 때 보면은 33일 올라가고 상투 찍고 빠지고요. 또 그로부터 34일을 올라가지고 상투 찍고 빠졌거든요. 그럼 직전 저점의 34일 상승과 이번 34일 상승은 길이가 똑같아요. 그전에도 33일 오른 적이 있죠. 그 다음에 이 고점에서부터 여기까지가 주봉상 42주입니다. 이게 일봉이 42일이 와 있고요. WTI 유가 주봉이 112달러 최고점과 작년 7월까지 고점이 정확히 42주입니다. 근데 보면 각각이 전혀 다른 시세고 전혀 다른 시장이지만 뭔가 일목균형표의 기본 수치가 오면 여기서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대로만 보면 시장은 여기서 바로 고점을 벗기면서 가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경계경보가 울렸다고 일단 생각을 하시고요. 그런데 작년 9월을 보면 하나 재밌는 현상이 있습니다. 예, 바로 7월에서부터 이제 이 직전 상승 파동이 34일을 걸렸는데 이 9월에 보면 사케다가 말하는 상투형이 있습니다. 장악형이라고. 올라가던 시세의 양봉을 그다음에 음봉이 전체가 뒤집어 씌워버리는 그것이 수없이 반복되고요. 음봉 세 개도 그냥 돌리면서 가다가 그 뒤에 결국 꺾어지는데 이 과정에서는 물론 외국인들이 이렇게 매일같이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면서 네. 상투형을 만들었다가 올리고 이렇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34일 오르고 음봉 크게 두 개 누르고 양봉 붙이는 것까지도 어제까지 똑같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이번에도 똑같이 반복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외인들의 매도 매수 속에서 등락을 계속 반복하면서도 우하향하기 시작하면 그래서 580포인트가 이탈이 되면 여러분들 대단히 주의를 하시고요. 그렇지 않고 올라가면 한 611포인트 정도까지는 추가 목표치가 있기 때문에 요 범위 내에서 그리고 지금은 만약에 따라가시더라도 좀 배트를 좀 짧게 잡고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닥 시장까지 의견 여쭤봤고요. 자, 오늘 바로 살펴보죠. 2월 옵션 만기일이거든요.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어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도 여쭤보고요. 더 나아가서 다음 주 설 연휴가 있다 보니까요. 향후의 시장 대응 전략 어떻게 하면 좋을지까지 같이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8일 만기에는 10시 반까지 장이 오르다가 끊길 것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정확했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서 9일을 오르고 언제부터 들어눕고 빠지고 이 부분이 사실상 좀 정확한 편이죠. 그죠? 수많은 변수에도 불구하고. 그러기 전에는 이게 비밀이 있는데요. 뭐냐면 파동을 계속 반복시켜 보면서 제가 그 안에서 통계적으로 걸러냅니다. 그러면 이 파동이 앞으로 전개되면 어디서 축소가 일어나고 그다음에 확산이 일어날지를 이렇게 이제 일종의 점을 쳐보는데 사실 최근에 파생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변동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종잡을 수가 없죠. 어디가 허리인지 가슴인지 제 표가 잘 안 나기 때문에 사실 좀 어렵다는 말씀드리고요. 일단 만약에 지금 이후에서 이야기가 좀 고제로 작용해서 오른다라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한 11시경 전후로 해서 어쨌든 오늘은 등락으로 가지 한 방향으로는 가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약세형으로 가면 한 10시 45분 정도를 보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흐름이 이미 다가올 때 굉장히 이것이 좀 무미건조하게 두루뭉실하게 왔기 때문에 오늘은 그런 파동의 정확한 방향과 시간에 대해서는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 좀 드리겠고 이제 흔들거리면서 간다는 정도. 그 다음에 제가 지수의 그 향후 전망과 관련해서는 제가 최근에 이제 강연회나 이 방송 노출이 잦다 보니까 2월의 하락을 자꾸 이야기하다가 이것이 마치 이제 약세론자 혹은 뭐 비관론자로 비춰지는 것 같는데 저는 매매를 위한 저희 분석 과정에서 이런 현재 결론이 도출이 되어 있고요. 그것은 이제 나머지는 확인을 하려고 하는데 우선 뭐냐 하면 당장은 코스피는 여러분 일중 등락을 하면서 좀 약세 쪽으로 아무래도 흐를 가능성이 조금 높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설 이전에는 제가 볼 때는 이후가 약세를 보기 때문에 물량을 좀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시고요. 확인 매매하실 분은 추석 직후에 이틀 이상 하락.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하락이 조금 크게 온다 싶으면 대단히 크게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때는 즉각 회피를 하시고 만약에 상승이 나오면서 1970, 80을 넘겨버리면 그 위험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기 때문에 저희 약세로는 일단 철수를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설 직후의 흐름을 대단히 주목하셔야 되고 그 전까지는 좀 제가 볼 때 몸을 좀 가볍게 가시고요. 코스닥 역시도 좀 조금 단기 매매하시는 이런 방향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코스닥도 지금 보니까 추경 매수는 걸절 자제하면서 590포인트 재이탈 시 적극적으로 좀 물량 축소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자막으로 안내를 해주셨군요. 자, 지금까지 이동웅 와운의 파트너와 말씀 나눴습니다.